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6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PCR 검사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을 확대합니다. 1월 이후 지금까지는 면역 저하자와 미접종한 50세 이상 일부 원주민에게만 처방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70세 이상, 그리고 3차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또 18세 이상 중 3차 접종하지 않고 만성질환 등 한 가지 이상 질환이 있는 사람은 PCR 검사를 받은 뒤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센터와 가정의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고 향후 약국에서도 제공해 주는데 지정 약국은 내일 오전 8시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6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다는 정부는 앞으로 수주 동안, 즉 5월 중순이나 말까지 6차 유행이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는 하지만 지표가 악화되면 다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6차 대유행이 한창인 만큼 가급적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당국이 지난달 21일부터 마스크를 해제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캐러런 무어 박사는 부스터샷과 1, 2차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하며 자가 진단 검사 등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이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완전한 방역 해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한창인 가운데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감염 후 설명할 수 없는 적어도 하나의 증상이 3개월 안에 발생해 최소 2개월간 지속되는 상태를 롱코비드로 규정했습니다. 롱코비드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이외에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감염자의 10 내지 20%가량이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롱코비드 증상으로 만성 피로와 후각, 미각장애, 호흡곤란과 기침, 뇌 안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통이나 수면장애, 우울증과 불안감 등도 대표적인 후유증입니다. 한편에선 코로나 변이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에 강한 유전자가 따로 있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염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무증상이 유지되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노출됐지만 감염되지 않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량에 따라 증상 유무가 나뉠 수 있고 또 체내에 들어온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병이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코로나에 걸린 뒤 증상이 경미해도 뇌손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롱코비드 환자가 늘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후유증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55분쯤 토론토 다운타운 던더스 스트리트 이스트와 조지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36세 남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이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총을 쏜 것으로 보고 범행 후 던더스 스트리트 이스트 서부 방면으로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5세에서 40세 사이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짧은 머리의 흑인 남성으로 당시 밝은색 긴팔 셔츠와 청바지, 하늘색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20번째 살인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15분에는
욕대학 인근 쇼어엠 드라이브와 더폰드 로드에서 남성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현장 주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쉘본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21세 유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학생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올 1월 캐나다에 도착한 세네카 컬리지 마케팅학과 1학년으로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세네카 학생 연맹은 죄 없는 무고한 젊은이가 희생됐다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당국은 유족에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버맹구 글렌 로드에서 하워드 스트리트 방면으로 달아난 흑인 용의자를 추적 중인 가운데 어제 시청 앞 광장에선 숨진 학생을 애도하는 추도식이 열렸고 고펀드미 사이트에선 모금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과속 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토론토 경찰은 과속과 산만, 난폭 운전 모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만 이 중에서도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요인은 과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이번 주 내내 제한속도 위반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토론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0명이 숨졌는데 이들의 78%가 제한속도 50km 넘는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14명이 숨졌고 이 중 10명이 보행자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과속운전은 10만 3,758건이며 스턴트 운전은 948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는 3월 말까지 석 달 동안 2만 1,000여 건의 과속 티켓이 발부됐고 270건의 스턴트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토론토 매체가 2022 시즌 메이저리그 첫 등판에서 3과 3분의 1 이닝 6실점으로 부진한 류현진에 대해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습니다. 어제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3회까지 솔로 홈런 1개를 허용했지만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치며 팀의 6대1 리드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4회 들어 무너지며 팀이 6대4로 앞선 1사, 1-3루에서 조기 강판됐고 평균 자책점은 16.20이 됐습니다. 팀이 결국 6대12로 패하자 현지 언론들은 끔찍한 패배였다며 토론토 타선의 득점 지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첫 경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지 언론은 경기 후 류현진은 현지 언론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평하며 다음엔 선발 투수 역할을 해내고 싶다며 다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가 지하철 내 휴대전화 절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절도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범인이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를 노리고 있다가 지하철 문이 닫히기 직전 전화를 빼앗아 달아난다며 승객들은 지하철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사 사건의 피해를 입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의회가 오는 2026년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경기 일부를 유치하자는 실무진의 건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6년 캐나다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0경기 중 최소 5경기를 토론토에서 여는 것으로 $9천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시는 다음 달 말 FIFA가 토론토시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연방, 온주 정부와 재정 지원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월드컵을 유치할 경우 세 일자리 3,300여 개가 창출되고 17만 4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3억 7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36년 만에 2022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가운데 오는 2026년 월드컵 경기 유치엔 토론토 이외 알버타주 에드먼턴과 뉴브룬즈윅주의 몽튼이 나섰고 미국과 멕시코 주요 도시들도 참여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과 맥길 대학, UBC가 세계대학 순위에서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대학 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대학 순위에 따르면 토론토 대학은 평균 85.3점으로 전체 26위, 캐나다 1위를 차지했고 평점 84점을 기록한 맥길 대학은 27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UBC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46위에 선정됐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옥스퍼드대와 스탠포드대가 2, 3위, 캠브리지대와 하버드대 순입니다. 한국대학으로는 서울대가 평점 81.7점을 얻어 36위에 올랐고 카이스트 41위, 고려대 74위입니다.